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강남유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또다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또 CPI 발표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구형 지표와 함께 과연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건가 늦춰야 될 건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 시장이 약간 안도렐리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6월 달에 CPI는 전월보다 0.9% 상승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7월 달은 0.5% 상승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지금의 물가는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점들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일시적입니까? 이게 어디가 일시적으로 할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서 댈러스 총재 같은 경우도 서둘러야 된다. 테이퍼링을 10월 달에 해야 된다. 물론 의결권이 없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시장의 어떤 그 긴장감을 촉발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런 7월에 CPI가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점을 상당히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비자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를 보게 되면 호텔, 그다음에 자동차 대여, 그리고 숙박, 음식료 이런 쪽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점들은 어째 여름 휴가 때문에 크게 증가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또 한쪽에서는 이번 여름철이 지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반기로 갈수록 파월 의장의 의견대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일 시장에 대해서 그 미국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다우지수는 상승했고 시장이 약간의 어떤 경제 지표의 안동감을 보이니까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미국 뉴욕 시장이 어떤 특징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그 파월 의장이 전번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2013년도의 전례를 따라갈 것이다. 교과서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테이퍼링을 일단 지금 논의는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을 텐데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테이퍼링 들어가기까지 2013년도에 7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8월 잭슨 홀 미팅에서 얘기를 하면 내년 초부터 시작할 거다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연준 이사나 연 총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10월 달에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정말로 테이퍼링의 그 공개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작한다라는 어떤 선언하고 실시하고 시간이 짧아질 경우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랬을 경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시장이 한번 그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랬죠, 네.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입장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그런 큰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어떤 메시지를 서로 나눠서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도 분명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기술적으로 오른다면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과 금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건 상당히 맞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네네.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고 경제가 정말 견고하냐 이런 쪽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집행할 수 있는 파월 의장 쪽에서는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충분히 어떤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일부 매파 의견 쪽에서는 당연히 서둘러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물가를 좀 잠재우는 듯한 이런 쪽의 시장의 어떤 그 약간 좀 나눠서 네. 할 수 있는 상당히 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과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시장을 최소화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연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한쪽에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질적인 이런 지표들 물가 지표들이 안정이 돼야 되고 오히려 반면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야 되고 자, 이런 점들이 좋은데 이런 점들이만 나온다면 시장 예상대로 큰 부담 없겠지만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빗나갈 때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시장을 달리기 안정적인 차원에서 매파적인 의견에서는 계속해서 서둘러야 된다. 오히려 금리도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시장을 안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 같고 하지만 파월 의장 쪽에서는 예상한 대로 계속해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안도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뭐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쨌든 간에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시장하고 계속 교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준비된 상황에서 들어가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2013년 그때를 보면은 사실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미국은 한 번 발작을 일으켰다 회복이 돼버렸고 그렇습니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들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 신흥국들이죠.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테이퍼링이 어차피 실시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 증시는 좀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항상 그랬지만 주가가 어떻게 항상 상승할 때 보면 파티는 혼자 미국이 다 즐기고 네. 이제 파티가 소멸될 때는 오히려 신흥국이 부담을 주는 역사가 네네. 항상 반복됐거든요. 뒷설거지는 신흥국이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네. 그런 점들은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 국본들의 집중도가 뭐 좋을 때는 미국이고 또 힘들 때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뭐 달러 쪽에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최근의 어떤 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오르지도 않았던 그 신흥국 쪽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반복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이런 점들이 뭐 지표가 좀 안정된다면 전이라도 보였지만 미국의 다우라든가 S&P 500은 오히려 그렇게 올랐는데 또 신고가를 펼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약간 그 부합 수준에 머무르고 네네. 이런 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네, 어제 또 김기정 앵커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또 카플란 총재, 댈러스 연은 총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플란 총재가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또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9월에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앞당겨질 확률과 오히려 또 12월까지 연말까지 좀 미뤄질 것이다.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댈러스 총재는 의결권이 없다는 쪽에도 뭐 다행이고 네네. 다른 쪽에서 뭐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는 좀 그 늦춰야 된다. 금리 인상 속도를 시장 봐가면서 약간 비둘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었는데 물론 입장에서는 뭐 파월 잭슨홀 이후에 9월 달에 적어도 약간의 그 발표된 메시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물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테이퍼링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뭐 의결권이 없는 이쪽 댈러스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서둘러야 된다는 쪽을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입장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쪽에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시장을 봐가면서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볼게서 9월 달에 이제 발표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 내년도에 있을 뭐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 뭐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의 어떤 지표를 충분히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시장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발표가 있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뭐 적어도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지표를 충분히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오히려 좀 약간 그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또 뭐 특징주들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전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 종목이 전일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전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그 국내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세 보였는데 전일은 이제 백신이 아닌 치료제, 셀트리온이 레키로나라는 치료제로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치료제 투여가 상당히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12세 이상 경증으로 상당히 확대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어떤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점들과 비춰볼 때 이제 좀 이 치료제 레키로나를 상당 부분 확장한다는 점들은 오히려 매출이 상당히 기여할 게 아닌가 상당히 싶고요. 사실상 셀트리온은 맨 처음에 과거에 어떤 2015년에 한미약품의 우리나라 어떤 라이센싱하고과 함께 바이오의 어떤 급등을 견인했던 그 이후에 두 번째가 바이오 시밀러였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로 어쩌면 어떤 기존의 외국의 어떤 그 바이오 신약과 견줄 만한 독특한 바이오 시밀러로 어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어떤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그 렉시마라든가 트룩시마 같은 쪽도 이미 그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보였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위암 치료제 관련된 허주마라는 바이오시밀러가
일본에서마저 50% 점유를 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한 축에는 램시마, 그다음에 트룩시마, 허즈마 매출이 계속 나오겠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로 볼 때 한쪽에서는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또 한쪽에서는 어떤 치료제에 관련된 매출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점들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가 7개월 동안에 추락했던 제넥신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어떤 인도네시아의 이제 허가 소식과 함께 이쪽마저도 사실상 그 항암 치료제와 빈혈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는데 네. 역시 이제 치료제로 뛰어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어떤 미용 치료제, 치과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신흥국 쪽의 매출 증가 그리고 또 한쪽에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괜찮았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내시경, 그다음에 라식 수술, 그다음에 이제 뭐 피부 미용 같은 경우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루트로닉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뭐 외과 다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 세계 60여 국에 수출하고 있다라는 점들이고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최근에 어떤 황반변성 관련해서 뭐 저희 어머니도 상당히 좀 고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점 그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사 바늘을 눈에 찔러서 치료를 하는 혈관을 없애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술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루트로닉의 레이저가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점들이 이제 가시화된다면 통증 없이 이제 황반변성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도 상당히 어떤 그 치료 다각화를 볼 수 있는 가장 그런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황반변성 참 큰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외에서 먼 곳을 좀 많이 보라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뭐 그건 여담이고요. 어제 시멘트 관련주들 좋아했죠. 그렇습니다. 시멘트 관련주가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와 함께 미국에서도 어떤 그 기계업종, 시멘트 업종, 그러니까 인프라가 투자되면 당연히 이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쪽에 건설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부동산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사실상 건설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떤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7년 만에 어떤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하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상반기에 뭐 파업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거를 털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본격적인 건설 프로젝트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예상했던 스탠스와 함께 이런 점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또 가격이 인상된 데다 이런 점들이 반영해서 시멘트 업종들이 좀 상승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시멘트값 오르고 철근 오르고 그러면은 또 아파트 분양가 오르고 기존 아파트 가격 오를까 봐 참 그 부분은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한원 시스템 옛날에 이게 한라공조죠.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지금 현재 매각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를 상승을 쭉 놓고 보게 되면 글쎄요. 공통적인 점들은 다 모두가 전기차, 수소차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원 시스템도 2분기 깜짝 실적이라 그러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전기차 관련해서 열 관리 시스템으로 진출을 또 한다는 점들인데 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부각됐다는 점으로 전일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이제 점점 뭐 전기차나 이쪽으로 관련해서 시스템화되는 매출을 이쪽으로 좀 자극도로 살피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반영해서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 있던 부품들 중에서 그런 어떤 체계 중에서 전기차에도 그대로 쓰이는 게 지금 열처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원 시스템에 관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주인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회사에 대한 뭐 시스템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시장과 부합하는 네네. 어떤 그 미래의 성장을 다변한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는 좀 그런 점들은 좀 좋은 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요. 그렇습니다. 또 7만 전자도 했던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좀 더 답답합니다. 떨어질 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붙들고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진짜 전일에도 뭐 SK 하이닉스도 추락하고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떨어지고 있고 모든 악재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과연 이 종목을 뭐 과연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뭐 혈당 측정기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피를 빼지 않고도 당뇨를 채출하는 이런 점들, 뭐 혈압 측정기 이런 점들이 달려서 나온다면 뭐 스마트폰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분명히 반도체 수요가 좋아질 거다. 자 이런 쪽들과 염두에 둔다면 관심 모으겠으나 우선 당장 이런 점들이 약간 멀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뭐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사놓으면 뭐 이런 좀 전에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좋겠다 이런 점들은 모르겠으나 이 주식을 과연 지금 당장 성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야 될 투자처가 과연 있을까를 놓고 본다면 좀 그 주가가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은 어쩔 수 없이 물론 뭐 과연 물론 다른 쪽에서는 개인들 털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악재만 나오는 건가? 물론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금이라는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한번 출하량이 하락을 떨어지면 오히려 시장에서도 더 지켜보는, 더 떨어지는 걸 더 지켜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방은 견조하되 뭐 우선 당장 상승 모멘텀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고민해서 투자처를 세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들 서치를 하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뭐 어저께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직은 해외 언론들은 특별히 반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출시됐다라는 기사만 나왔죠. 네, 출시됐다는 기사만 나오고 그 언팩에 대해서 어떤 제품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던데 이게 좀 나오면 그게 그래도 삼성한테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좋은 호평을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약간의 좀 기대감과 함께 반응이 좋다면 네. 뭐 호평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좀 늦었다. 뭐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들었는데 물론 그런 점들은 한쪽으로 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네. 한쪽으로 봐서는 뭐 이걸 가지고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전부 그걸로 바꿀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당장은 큰 사이클 주기가 아직은 좀 물론 일부의 뭐 약간의 매출은 오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그렇게 큰 축만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점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삼성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삼성의 만약 전략이 이 폴더블 폰에서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폰은 폴더블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갤럭시 시리즈는 아예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로 가지고 애플이나 샤오미하고 대결을 한다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 폴더블 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삼성도. 그래서 이번에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작년과 비해서 너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당연히 뭐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점도 녹록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현실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뭐 좋아지는 내용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장을 그렇다고 해서 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시장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나와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것 같고요. 상승을 한다면 이런 테이퍼링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을 견제해둔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미 뭐 시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미국마저 유럽마저 이제 전 세계가 동조하고 있는 2차전 전기차 쪽으로 한 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 확산과 함께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 바이오 업종들 이쪽에 대해서 시장의 키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전략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 스탠스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그 백신과 CMO 그다음에 이제 암치료제 재료가 철저하게 나와 있는 쪽만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도만 매수를 하겠다라는 시장의 스탠스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종목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구사해서 막연하게 이제 뭐 떨어지는 쪽 상무 사고 왜 이렇게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종목 차별화
내용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전일의 루티노닉 같은 종목가 왜 상한가를 계속해서 신고가를 쳤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뭐 나와 있는 재료, 충분한 성장성을 기반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